네, 오늘 올해 마지막 공부 모임이네요. 예, 원래 생각은 대내까지 다 끝내려고 그러는데 대내까지 다 못 끝내겠어요. 그래서 어제 이 강연을 만들었다가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강의 한 세 번이나 고쳤습니다. 새벽 5시에 끝났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건 다 알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막 많이 드리고 싶은 거고. 근데 그걸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써먹을 데도 없고 기억도 안 되고 그래서 오히려 해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꼭 알아야 될 것, 꼭 기억해야 될 것만 넣고 나머지는 다 뺐어요. 그래서 오늘 되게 쉽게 하려고 애를 쓰겠는데, 이제 그동안에 공부하신 게 있으니까 공부하신 거 잘 이해하시면은, 예, 이제 이 원리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원리. 원리가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감각을 받아요. 이 감각 신호를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감각 그러면, 뭐, 이 감각 내가 늘 느끼는 거니까.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촉각 만지는 거, 아플 때 통각,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도대체 뭐가 들어오는 것이냐? 감각은 들어오는 거잖아요. 내 몸 속에서 들어오는 것이고, 내 몸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이고, 결국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내 밖에 있는 나, 그런 모든 것과의 관계거든요, 관계. 그 관계를 받아들이는데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느냐? 외부에서 뭔가가 감각 신호를 보내올 때 감각 수용체가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일 때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맛을 느끼죠. 그게 감각이잖아요. 그 음식이 내 몸속으로 들어와서 내가 느끼는 게 아니죠. 음, 오장육부도 마찬가지고 바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감각 신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무엇인가, 모든 이 내 몸을 포함해서 이 지구와 우주와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는가. 그쪽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감각 신호가 굉장히 신비로운 것이다. 왜냐? 최종적으로 이것이 대뇌에서 우리의 의식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감각은 100% 우리 몸의 감각 수용체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을 해야 됩니다. 감각 수용체가 뭐냐? 감각 수용체가 세포예요. 그 신호만 받아들이는 특별한 세포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여기 세포 모양을 예시를 해놨는데 이런 세포들이 몸에 쫙 있고 이 몸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몸 바깥에 어떤 신호를 받아들이는 것은 대개 피부, 눈, 코 뭐 이런 데 있지만은 내 몸 내부에서 발생하는 감각도 같이 받아들이는 이 세포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감각 수용체라고 해요. 리셉터. 암 치료할 때도 이 리셉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대략 학자들이 구분을 해놨는데 촉각, 만져지는 감각, 뭔가 닿는 느낌, 그것을 촉각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촉각 수용체가 그 신호를 받아들여서 내 척수와 뇌에다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통각, 아프다. 왜 아프죠? 왜 아파요? 이 찢어지면 왜 아파요? 세포가 죽으면은 그것을 그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내 몸 내부에서 마찬가지고 통각이라는 게 있고 눌리는 감각, 압각.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또 온도 감각이에요. 우리 몸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요. 기준이 있죠. 36.5도라는 기준이 있는데 이 온도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세포들이 막 죽어나가기도 하고 병이 들어요. 여기서 조금 내려가도 막 그래요. 여기서 1도 정도만 왔다 갔다 해도 몸 병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1도 정도
격차, 1동 정도의 오차를 가지고 그걸 조절을 해야 돼요. 우리 몸에서. 그러면은 온도가 만일에 올라가는 경향이 많잖아요. 열이 나고 그러면 세포들이 죽어나가요. 그래서 온도를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내 몸 바깥 온도, 내 몸 내부의 온도. 그래서 그거를 점검해서 내가 판단하고 그 온도를 일정 온도로 맞추기 위해서 넓게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온도 감각이라는 게 작동을 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움직이는 존재잖아요. 동물이잖아요. 동물, 식물과 달리 움직이려면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은 뇌가 명령해가지고 근육이 움직여야 되죠. 근데 걷는다거나 뭐 운동을 한다든가 이것도 운동이지만은 우리 몸 내부에 있는 오장육부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도 운동이에요. 그것도 근육이 조절하는 거예요. 근육이. 오장육부도 근육이 조절해요. 그래서 근육의 그 길이와 긴장도, 계제 뉴런의 활성도라고 해요. 그런 것들이 잘 파악이, 실시간으로 즉시 파악이 돼야 되고 그것을 조절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마치 슈퍼컴퓨터가 몇 대씩 들어가 있는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져. 구체적으로 계산.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몸이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게 안 되면은 병이 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근육이 상하고 제대로 못 움직이고 뭔가 눌리고 뭉치고 뭐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그것을 감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진동, 가려움 이런 것도 감각이에요. 전부 다 감각 수용체가 담당하는 세포들이 있다. 감각 수용체는 담당 세포들이다. 그 다음에 몸과 팔다리 포함해서 팔다리, 몸통을 포함해서 이 몸과 얼굴에 있는 장기가 눈, 코, 입, 귀, 그다음 목이죠. 이것도 장기예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감각이 있다. 특별한 감각이 있다는 얘기는 특별한 감각 수용체가 있다. 특별한 감각 담당 세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들이 잘 살아나야 어, 제대로 작동하는 건데, 그런 모든 감각 신호가 처음에 척수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연수로 들어오고, 그 척수와 연수에서 합해져 가지고 그게 어디로 가요? 먼저 대뇌로 가요. 먼저 대뇌로 갔다가 그것이 간뇌로 갔다가 거기서 최종적으로 감정과 기억이 더 중요해요. 기억과 감정을 만들고 또 그 이전의 기억을 인출하고 해서 이 정보를 대뇌 전두엽으로 보내면 여기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해석을 하고 그 해석한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항상 예측을 해요. 예측 기능이 제일 중요해요. 뇌가 하는 기능 중에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된다, 어떻게 전개된다, 그걸 알아야 몸을 생명력이 풍부한 몸으로 이제 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을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명령을 내려서 그 명령에 의해서 우리 몸, 근육, 뼈, 혈관, 오장육부 전부 움직이는 거예요. 그 생명활동이 이런 것이다. 그럼 어떻게 병이 오는지 그거 아시겠죠?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은 세포가 대단한 능력이 있다. 그 모든 것을 세포가 다 한다. 근데 그 세포 중에서는 세포가 어떤 일을 하려면 관리자와 공급자가 있다. 공급은 혈관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고. 에너지가 없으면은 사람이 될 수가 없었잖아요. 처음에 우리 발생할 때 봤죠. 처음에 난자가 에너지를 엄청 많이 준비를 해갖고 그게 고갈될 때쯤 되면은 그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벌이죠. 작은 벽 속에 들어가서 엄마로부터 에너지를 막창 받아들였을 때 그때부터 몸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에너지가 잘 공급돼야 되는데 그게 혈관을 통해서 공급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관리자는 처음에 임시 관리자가 딱 만들어진 다음에 신호를 보내죠. 세포에다가 BMP, 윈트 이런 신호를 보내가지고 그 신호에 의해서 세포가 성장을 하고 계속 성장할 뿐만 아니라 변화하죠. 신경능 세포로 변화하고 그래서 이제
소마이트, 이 분절이 생기면서 척수가 쭉 만들어지고 위로 만들어지고 밑으로 만들어지고 거기서 신경능 줄기세포가 나와가지고 연결되면서 척수에서 신호를 보내서 오장육부가 만들어진다. 심장도, 폐도, 위장, 소장, 대장, 방광, 자궁, 난소, 신장까지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 관리자와 공급자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모든 치료의 기본은 척수와 연수다까지 우리가 공부하신 거예요. 아까 척수와 연수에서 제대로 아, 작동을 해줘야 그 세포들이 제대로 일을 해줘야 그 다음에 비로소 대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데이터를 전부 다 대뇌한테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모든 데이터가 대뇌로 와서 대뇌가 명령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은 뭘 공부하느냐 하면은 모든 감각은 대뇌로 통하는데 모든 감각 발가락 끝에서부터 손가락 끝에 몸통, 오장육부 전부 다 뿐만 아니라 얼굴에 있는 모든 감각 전부 다 척수와 연수로 들어와서 최종적으로는 대뇌로 간다. 그 대뇌로 가는 신호 중에서 감각 신호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걸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부터는 그러면 뇌에서는 감각 신호가 올라왔을 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작동을 시키는가. 제일 중요한 게 기억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기억, 뭐 기억력이 좋다, 안 좋다, 뭐 이거 같은데 아니고요. 기억은 끊임없이 저장되거든요. 저장돼요. 그래서 그 기억을 불러와서 현재의 신호와 연합해갖고 거기서 감정이 만들어지고 그 기억이 장기 저장되면서 동시에 대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내년부터 공부할 거고 오늘은 그러면 몸 전체에서 대뇌로 어떻게 올라오는가 이걸 보는 건데 여기 이 그림부터 보시면은 맨 밑에 피부와 체감각, 피부, 피부 근육도 포함되겠죠? 이게 이제 척수로 올라와요. 사실 여기 빠져 있는 것이 장부죠. 장부는 왜 척수라고 표현을 안 했냐면은 척수 앞에 내장신경관 신경절이 따로 쭉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코와 눈은 여기서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뇌줄기를 안 가고 물론 코와 눈을 관리하는 영역들은 뇌줄기에 있지만 코와 눈으로 들어오는 신호는 대뇌로 바로 들어가죠. 그래서 후각과 시각을 제외한 나머지 감각은 머리에서 발생하는 모든 감각은 뇌 줄기를 뇌간이라고 해요. 뇌줄기로 들어갔다. 그럼 뇌줄기는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몸통, 몸에 있는 피부와 근육 전체, 그 다음에 음, 코와 눈을 제외한 나머지 감각들이 뇌줄기에서 다 모이고 여기서 시상으로 보내져서 시상에서는 모든 게 다 모이고 대뇌피, 심피질이 대뇌피질을 의미해요. 이렇게 올라간다. 그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 신호들이 전부 다 시상을 거쳐서 어디로 가냐 하면은 여기로 가요. 감각 호문클로스 1차 감각 영역이라고 해요. 1차 해석 영역이에요. 연합된 게 아니고 일단 여기서 올라오는 감각을 다 여기서 해석을 1차 해석을 하는 거예요. 머리는 우리는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해석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어, 어, 감각이 올라오지 않았는데도 심지어 그것을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기억하고 연결되어져 가지고 내 그 기억에 맞추느라고 실제가 아니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일차 감각, 일차 감각. 이게 이제 우리가 두 개잖아요. 두 개인데 그 중에 이 백회에 있는 그 영역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일차 감각을 다 받아들여요. 이제 그 경로를 오늘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기 전에 제가 처음에 척수를 엄청 강조했잖아요. 척수가 모든 병을 치료한다. 막 그런 식으로 표현했죠.
연수하기, 네 줄기 하기 전에. 실제로 척수가 망가지면은 안 움직여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빨간색은 운동이에요. 움직임. 그다음 파란색은 촉각, 촉각, 압각 그런 것들. 그다음에 초록색은 통각, 온도 감각이에요. 맨 왼쪽에 보면은 척수 전체가 망가졌을 때 운동도 안 되고 통각, 촉각, 온도 감각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있다고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면은 이 척수는 어디에 있는 척수예요? 어디에 있겠어요? 다리로 움직이는 거? 그렇죠? 요추겠지, 요추. 요추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척수가 두께가 한 대략 평균 1cm밖에 안 된다 그랬죠. 그게 딱 망가지면은 움직이지도 않고 감각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척수가 1차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감각을 해석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거는 우선 그것만 생각하세요. 척수가 손상되면 다 망가진다. 작동이 안 된다. 몸이 작동이 안 된다. 기계로 친다면 척수가 망가지면 전기 끊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척수에서 어떤 영역이 손상을 입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 다르다. 예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우선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척수가 망가지면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다. 내 팔이 있는지도 모른다. 음, 여기에 대한 연구들이 참 많아요. 음, 막 그런 기록들 이렇게 보면은 막 너무 가슴 아픈 현상들이 많아요. 결국은 돌아가세요. 척수가 망가지면은. 여기서는 이제 척수만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척수가 망가졌을 때의 오장육부는 어떨까? 만약에 이걸 봐요, 이거. 이걸 보면은 이만큼 빗줄 친 영역만큼 척수가 손상이 됐을 때, 목 이하, 목 전체, 몸 전체가 운동도 안 되고 감각도 안 되잖아요. 그럼 오장육부는 움직일까? 만일 이 상태에서 오장육부가 안 움직이면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경추. 경추가 아, 찢어지거나 아니면 손상을 입거나 또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손상이 되는 그런 경우, 경추 골절. 그러면 전신마비가 된다 그러잖아요. 목 부러지면은 전신마비 된다.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그러면은 이때에 이 뱃속에 있는 오장육부는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오? 척수가 오장육부까지 관리하는데, 이거 왜 안 움직이면 사망이니까. 근데 전신마비 돼도 살아는 있잖아요. 전신마비가 돼도.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척수가 있고 그 안에 내장신경과 신경절이 있어서 물론 오장육부도 같이 약해지지만은 일단 작동을 한다. 근데 서서히 그 기능을 멈추게 된다. 보통의 경우 한 5년 내지 7년 이 정도면 되게 돌아가시거든요. 그런 경우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척수가 실제로 목 이하에 있는 모든 몸을 일차로 작동을 시키는 거다. 생명은 척수에 달린 것이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척수에서 신호가 뇌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면은 이게 척수의 단면 구조예요. 음, 척수의 단면 구조예요. 그러니까 입체로 보셔야 돼요. 이게 평면이 아니고 척수 저 꼬리부터 위에까지 쫙 이렇게 돼 있는데 파란색은 뭐냐 하면 감각 상행로예요. 감각 신호가 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빨간색은 뭐냐 하면 뇌에서 운동 명령로예요. 운동 명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회색은 회색질은 뭐라 그랬어요? 척수든 뇌든 회색질은 신경세포체들이 모여 있는 거고, 신경세포체들이 모여 있으면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진다 했죠. 그래서 여기서 감각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운동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뇌로 신호를 다 보내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이 회식질에서 몸통의 모든 생명 현상을 관리한다. 음.
그래서 척수 상행로, 척수 쫙러 통로, 척수 지슈 짠추 통로 맞나요? 아, 중국어 어려워. 그래서 이거는 위로 올라가는 상행로고 이거는 밑으로 내려가는 운동로다.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 상행로만 보는 거예요. 상행로만.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하나도 안 복잡해요. 하나도 안 복잡해. 우선 이걸 보세요. 이게 척수예요. 척수. 여기가 이제 내줄기죠. 내줄기에서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럼 척수가 꼬리는 조그맣고 올라갈수록 여기는 크고 여기는 커요. 왜 그래요? 여기는 팔다리 정보까지 같이 처리하니까 크고 여기는 여기는 다리까지 처리하니까 여기는 팔 처리하니까 그래서 두께가 동일하진 않은데 대략 평균 1cm 정도 얼마 안 돼요. 1cm 정도. 여기서 척수 상행로 그러니까 척수로 들어오는 모든 감각을 위로 올려보내는 통로는 뭐예요? 신경다발이죠. 축삭. 신경다발. 광통신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파란색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거 엄청 크죠? 이게 엄청 커요. 엄청 크다는 얘기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예요. 감각 신호를 엄청 빠르게 위로 올려보낸다는 뜻이에요. 좌우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반 잘라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 잘라서 보시면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척수 피질로라고 해요. 피질이 뭐냐면은 대뇌 피질이에요. 척수에서 대뇌로 바로 올라가는 동심망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척수 피질로는 두 개로 또 나눠지는데 얇은 행로와 쐐기 행로로 나눠져요. 얇은 행로는 중국어말로 뽀슈, 뽀슈 맞나요? 쐐기 행로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이게 이쪽이 오른쪽이면은 오른쪽에서 올라오는 모든 시선 감각이 감각 신호를 내려 올려보내는 건데 어디로? 대뇌 피질로 올려보내는데 이게 서비칼 여기가 경수예요. 토라식이 흉수예요. 그 다음에 럼버가 요수, 세크럴이 천수예요. 그러니까 척수에 각 영역별로 통로가 따로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또다시 이 흉수는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경수와 흉수 이것 따로 그다음에 흉수, 요수, 천수 따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요. 밑에서부터 천수, 요수, 흉수. 근데 여기는 흉수 7번까지예요. 흉수 7번까지. 이것은 보세요. 쭉 가서 얇은 행로로 일차적으로 모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흉수 7번부터 7번이 중첩이 돼요. 흉수 7번, 그 다음에 경수는 이 신호가 전부 쐐기 행로로 1차 모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얇은 행로와 쐐기 행로로 보내고 거기서 대뇌 피질로 보낸다. 이 대뇌 피질로 보내는 신경망은 엄청 크다. 이제 전체를 후섬유단이라고 하는데 엄청 크다. 여기가 어디냐면 척수의 바깥쪽에 바깥쪽. 여기가 척수의 안쪽이요. 척수 바깥쪽에 여기가 손상이 잘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여기서 밀리면은 여기서 눌리겠죠. 또 이 바깥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게 또 눌리겠죠. 음. 자, 이게 이제 척수 피질로예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는 척수 소뇌로예요. 소뇌. 소뇌는 뭐 한다 그랬어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근육의 길이, 긴장도 이런 것을 다 계산해가지고 그것을 대뇌로 보고해서 그때서 대뇌가 그 자료를 가지고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명령한다 그랬죠. 그런데 척수에서 소뇌로 바로 올라가는 신호가 있어요. 딴 데 거치지 않고. 척수에서 바로 올라가는 게 있고 이거와 동시에 옆에 있는 거 이것이 척수 올리브라고 하는데 마치 대뇌 피질로 올라갈 때에 얇은 액과 세기 핵로를 거쳐서 올라가듯이 소뇌로 올라갈 때 올리브 핵이라는 데를 거쳐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죠.
그래서 몸의 모든 근육의 길이와 긴장도에 대한 모든 정보는, 모든 감각은 손해로 바로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고, 올리브 핵을 거쳐서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다. 그러면은, 얇은 핵은 뭐고, 세기 핵은 뭐고, 올리브 핵이 뭐냐, 이걸 알아야 이제 좀 기억이 잘 되거든요. 그건 조금 이따 볼게요. 우선은 이 다섯 가지 경로만 기억하기로 해요. 그래서 소네로와 올리브로는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모든 신호가 항상 시상으로 모여서 시상에서 대뇌를 쭉 퍼뜨린다 그랬죠. 시상. 그래서 척수 시상로라는 게 있다. 그럼 시상이 어디 있냐? 조금 이따 봐요. 그 다음에 척수 피계로라는 게 있다. 피계가 뭐냐면은 상구의 껍질을 피계라고 그래요. 상구 기억납니까? 상구? 상구 기억나십니까? 시각 신호가 딱 들어왔고 해석하기 전에 상구를 먼저 보내서 상구에서 척수로 쫙 내려 보낸다 그랬죠? 그러면 몸에서는 상구를 먼저 신호를 딱 보내갖고 눈이 움직일 수 있도록 고개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통신망이 있다. 그래서 이 다섯 개 척수 피질로, 척수 소뇌로, 척수 소뇌로와 동시에 척수 올리브로, 그다음에 모든 감각이 모이는 척수 시상로, 그다음에 눈이 움직여야 몸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척수 피계로 다섯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겠죠? 걱정되시네요. 자, 무슨 척수 피질로는 뭐냐면, 척수 피질로는 어떤 감각이든 몸 전체의 촉각, 느낌, 촉각, 어떤 단동, 어떤 진동, 가려움, 이것을 대뇌로 먼저 보내는 게 척수 피질로예요. 이거 여기에요. 두 개의 핵으로 먼저 보냈다가 거기서 피질로 간다 그랬죠? 얇은 핵, 쇠기 핵. 그러면 얇은 핵과 쇠기 핵이 어디 있냐? 예, 이걸 보면 나옵니다.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얇으니까 세기가 어디냐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얇으니까 세기를 왜 기억해야 되냐면은 몸에 대한 모든 촉각, 감각이 이리 올라와서 여기서 어떻게 분류가 돼요? 두 핵이 어떻게 분류되냐 하면은 경추, 흉수, 경수와 흉수 7번까지. 그다음에 흉수 7번에서 요수, 전수까지. 그렇게 두 개로 분리돼 가지고 여기서 대뇌로 올라간다. 그게 척수 피질로다. 그러니까 제가 뭐 장황하게 말씀드리지만 어떤 의미냐면, 몸의 모든 감각이 1차로 척수에서 처리되어져서 우리 생명 활동이 유지되고 여기서 다시 대뇌로 다 올라가는구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자, 여기 얇은 핵로와 쇠기핵, 얇은 핵, 쇠기핵 여기 있고 이게 올리브 핵이에요. 이게 올리브 핵. 그러니까 척수에서 손해로 직접 가는 신호가 있고 어떤 것은 이리 가가지고 여기서 보내는 게 있다. 여기서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시상이 뭔지 나왔었죠. 시상. 이게 기억나시죠? 뇌실, 측뇌실, 뇌실 두 개가 있죠. 측뇌실 이렇게 생겼어요.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가 있는 거 이게 시상이에요. 그러니까 내실이 두 개니까 시상도 두 개겠죠. 두 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신호가 이리 다 와가지고 여기서 대뇌로 쭉 퍼져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치를 다 알았어요. 어, 척수 피질로, 척수에서 대뇌 피질로 바로 간다. 척수에서 소뇌로 바로 간다. 근육과 길이 긴장도. 척수에서 시상으로 올라간다. 시상에서 시상으로 올라가는 신호는 주로 통각, 온도 감각, 그 다음에 촉각도 같이 올라간다. 시상에서 대뇌 옥축하죠. 척수 피계로, 피계 상구, 상구 다시 한번 볼까요? 상구. 다 아시겠지만 이게 상구예요. 이것도 지금 뇌줄기를 반으로 잘라 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있죠. 이거예요. 그래서 시신경에서 신호 오면 일이 먼저 가서 척수를 쫙 내려보내고 또 척수에서는 일이 먼저 보내갖고 우리가 눈동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척수 피계로. 상구에 있는 껍질을 피계라고 한다. 그래서 눈과 머리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게 해요. 눈을 움직이는 신경이 뭐였죠? 세 개의 신경이 있죠. 눈 동자를 움직이는 게 동안신경,
팔자신경, 위전신경이 있었죠. 그 다음에 삼자신경과 안면신경도 같이 협조를 한다. 그런데, 머리를 움직이는 건 어떻게 할까요? 시신경의 자료를 가지고 머리만 따로 움직이게 하는 그 세포가 따로 있어요. 담당 세포가 따로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음, 시간을 기억하는, 장소를 기억하는, 또 좌표를 기억하는 그런 세포가 따로 있다 그랬죠? 내후각 피질과 해마에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음, 머리 움직임을 기억하는 세포가 또 따로 있어요. 걔네 피질에. 그 다음에 마진, 그러니까 이게 딱 가서 이게 낭떠러지야 이걸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경기를 알 수 있는 그런 세포가 또 따로 있어요. 예, 그쪽으로 신호를 보내는 건데 어쨌든 척수 피계로는 상구로 먼저 보내서, 그래서 눈이 하는 역할이 그냥 보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다. 척수 올리브로는 똑같이 손해하고 똑같죠. 근육의 길이와 긴장도를 올려 보내는데 직보하는 게 있고, 직보하는 게 있고, 이것은 척수 올리브에서 한 번 더 걸러서 보내는 게 있다. 그래서, 척수는 아주 작지만은 안에서 직접 일차적인 처리를 하고, 또 몸의 모든 신호를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담당자들이 구분해가지고, 이로 쭉 보낸다. 그래서 척수 피질로는 척수에서 얇은 핵과 세기 핵으로 보내서 거기서 대뇌 피질로 보낸다. 척수 소뇌로는 척수에서 소뇌로 직보하고 거기서 대뇌 피질로 보낸다. 척수 시상로는 주로 통각, 온도 감각인데 이것을 시상으로 보내고 시상에서 대뇌 피질로 보낸다. 척수 피계로는 척수 피계, 상부에 있는 피계로 보내서 거기서 또 대뇌 피질로 보냅니다. 척수 올리브로도 마찬가지로 척수에서 올리브 핵을 거쳐서 소뇌로 보내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는 대뇌 피질로 보냅니다. 자, 아시겠죠? 몸의 모든 신호가 모든 신호가 1차적으로 대뇌 피질로 가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때 우리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것을 지각이라고 해요. 지각. 그래서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을 지각이라고 해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은 이 지각이 기억과 감정을 거쳐서 생각을 만드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 하면은 잘 살 수 있고 생각을 잘 못하면은 항상 뭐가 잘 안 돼요. 생각을 잘 못하면은. 근데 생각이 제일 중요한 게 기억을 인출하는 거고 이것을 또 이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는 거. 그게 내가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5개의 상행 감각로를 이제 다 아신 거예요. 음, 지금 왜 이걸 하냐면은 이거 뭐하러 해? 이거 몰라도 될까? 뭐 척수 중요하다, 연수 중요하다, 아니 저기 뭐 내줄기 중요하다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 해야 돼. 이걸 안 하면은 진짜인가? 누가 옆에 사람이 엉뚱한 소리 하면 그런가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것을 공부하고 나면 누가 엉뚱한 소리 해도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여기서 척수에서 모든 걸 일자 처리하고 올라가 이렇게 이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혹시 오늘 잘 기억을 못 하시면 꼭 반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암을 포함해서 모든 치료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다시 말하면은 이런 기본적인 치료를 안 하니까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추체로라는 게 있어요. 올라가요. 올라오면은 여기 보세요. 올라와요. 어, 그러니까 하체에서 올라오는 게 쭉 올라오는데 이게 뭐냐면 뉴클레우스 그레이스 그다음에 위쪽에 있는 거 이렇게 올라오는데 뉴클레우스 큐니에이트. 그러니까, 음, 얇은 핵과 쐐기핵이에요. 여기에요. 얇은 핵과 쐐기핵이 어디냐면은 뇌줄기의 제일 하단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척수와 뇌줄기가 만나는 지점. 어딘지 아시겠죠? 척수와 뇌줄기가 만나는 지점. 우리 양줄기 할 때 두개골 끝에서 1번 경추 그 사이로 이렇게 넣잖아요. 그게요, 거기.
거기에 이 두 핵이 있는데 놀랍게도 여기서 교차를 해요. 오른쪽에서 올라와고 왼쪽으로 왼쪽으로 올라오면은 오른쪽으로 보내겠죠. 음, 여기가 얇은 핵과 세기 핵이 이런 형태로 있어요. 여기 우리가 손대는 데가 바로 거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경로도 교차를 한다. 그 교차하는 데를 추체로라고 하고 추체로, 추체수 피라미드 트랙이라고 해요. 피라미드 트랙.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이거는 사실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갈 때도 교차를 하지만 내려올 때도 교차를 하는데 이런 형태로 해요. 이런 형태로 하는데 자세히 보세요. 내려와서 100% 교차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거는 같은 방향으로 내려가네. 같은 방향으로 내려가는 거 안 보니까 척수 가운데로 내려가네. 가운데로.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갈 때에 90%만 교차를 해요. 90%만.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0%는 같은 방향으로 내려가요. 나중에 무의식할 때 통전을 어떻게 하느냐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음. 그래서 잘 기억하십시오. 추체로라는 게 있다. 추체로는, 어, 두개골과 경추 1번 사이 거기서 교차를 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교차하는 것이 90%, 같은 방향으로 내려가는 것이 10%가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척수, 얇은 애과 세기에 이거는, 음, 예,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이게 쫙 올라와서, 이게 쫙 올라오면은, 이건 올라오면은 전부 대뇌 피질로 가는데 어디로 먼저 가느냐? 여기에요. 여기. 이게 1차 감각 영역이라고 해요. 자, 대뇌 피질을 보면은 두 개잖아요. 두 개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밑에 잎에 뇌장이 이렇게 감고 있고, 이렇게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영역, 귀끝, 귀끝에서 이렇게 만나는 영역, 여기에요. 이 속에서 이렇게 하고 내려가고, 오른쪽에도 이렇게 하고 내려가고, 이 영역이에요, 이 영역. 바깥의 표면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영역인데, 그것을 해석하는 담당 세포들이 또 따로 있어요. 따로 다 있어요. 보세요. 여기가 맨 끝에, 맨 속에 있는 거. 두 개니까, 이 맨 깊이 맨 속에 있는 거는 생식기를 담당해요. 남자고 여자고. 왜? 생식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손상을 받아도 제가 다 망가져도 생식기는 살아있어야 된다. 그래야 자손을 남길 수 있다. 누군가가 사람을 만드셨다면은 그런 의도가 숨어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음, 자손을 번창시킨다는 의미도 있고 생식기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생식기는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뭐 그런 건데 그렇지 않고 생식기는 되게 아름답고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굉장히 소중하게 다룰 수가 있어야 돼요. 생식기가 맨 끝에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생식기를 일단 다루는 영역이 좀 제법 큰 편이에요. 그 다음에 발이에요, 발.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발. 그 다음에 하지, 무릎 밑에 쪽. 그 다음에 무릎 위에서부터 골반까지. 그 다음에 치관. 의외로 치관이 너무 적어요. 치관 몸통을 얘기하거든요. 목에서부터 엉덩이까지. 그 치관 전체의 신호를 해석하는 영역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목, 여기 애게, 애게. 그 다음에 상완, 팔의 윗부분, 그다음에 팔 아랫부분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하죠. 척수에서. 그런데 손은 보세요, 손. 상완과 하완을 제외하고 이 손만, 손가락을 포함한 이 손만 이렇게 넓어요. 그래서 이 손에 신경이 엄청 많이 분포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해석하는 영역이 엄청 커요. 그래서 이게 손바닥과 손가락은 특별하다.
느낌이 특별하다. 이게 시각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 우리가 무엇인가를 봐야만 그 형태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손으로 만져도 형태를 알 수가 있어요. 형태를 알 수 있는 거죠. 형태를 해석하는 영역으로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튼 손 쪽이 크다. 그 다음에 상안이라고 하는 것은 윗얼굴, 윗얼굴. 그 다음에 입술이 이렇게 커요. 입술. 입술의 신호를 해석하는 영역이 이렇게 커요. 왜냐하면 입술에 엄청 어, 신경세포가 많이 나와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와 잇몸, 혀와 인두, 혀와 인두. 그래서 사람을 이 해석하는 영역의 크기에 따라서 그림을 그린 게 바로 이거예요. 호문 감각, 호문클로스라고 해요. 보세요. 손 엄청 크고, 입술 엄청 크고, 이 생식기는 작지는 생식기도 상당히 커요. 발 크고. 대신에 몸통은 엄청 작고, 그렇게. 그것을 호문클로스라고 합니다. 자, 이쪽은 운동력인데, 이건 나중에 따로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다.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은 오른쪽에 여기는 어디로 내려가겠어요? 왼쪽으로 내려가고 왼쪽에 이 부분은 오른쪽으로 내려가겠죠? 피라미드 트랙 추체로 해서 교차가 되니까 90%. 그래서 이 혈자리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기가 바로 백회예요. 백회. 백회가 그렇게 중요해요. 1차 감각. 뭐 나중에 2차 감각, 연합 영역 뭐 이렇게 가지만 1차로 이것을 제대로 못 받아들이면 그 다음 단계는 뭐 보나마나 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 부분이 1차 감각 영역이다. 음, 모든 것이 세포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척수가 건강한가. 이거 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뇌에다가 임플란트를 심고 이게 무슨 신호? 여기에 무슨 신호를 받아들이는 장치를 심고 해서 무슨 신호를 보내면 척수가 단절돼도 다리가 움직인다. 왜 그런가? 전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기.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작년 11월 달에 로잔 공대, 스위스에 있는 로잔 공대에서 실험한 거예요. 이게 뭘 실험했냐면 이 EES라고 경막 외 전기 자극. 예, 척수는 맨 바깥에 있는 게 경막, 그 다음에 안쪽에 지주막, 그 안에 연막이 있죠. 이 경막 바깥에 이 속으로 뭐 침을 꽂거나 하지 않고 이 바깥에서 전기 자극을 줬는데 실험을 한 거예요. 3년 동안 했더니 9명 중 4명이 정상적으로 걷게 되었다. 그런 거죠. 물론 뭐 실험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사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실험을 외우라는 말씀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정기적인 에너지가 척수를 재생을 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척수하고 뇌는 다시 말해서 중추신경계의 신경세포는 재생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뇌줄기세포가 훨씬 더 중요하다. 뇌줄기세포가 활발하게 생성되어야만 재생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자극을 계속 줬더니 살아난다.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은 정기적인 자극이 들어가면 처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은 신경세포가 잘 작동을 안 하다가 일단 전기가 들어가면 작동을 해요. 임시로. 그럼 임시로 작동하다가 또 전기가 안 들어가면 또 작동을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전기적인 자극이 계속 들어가면은 신경이 일시적으로 작동하다가 나중에 해- 혹사텐이라는 뉴런, 신경세포가 만들어지면서 뇌와 척수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게 스위스 로잔 공대의 실험 결과예요. 그래서 올해 또 나온 게 있는데 우선 이게 이제 네이처지에 기재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검증을 거친 논문이란 거고, 작년에. 올해는 이제 이 실험 결과 계속 그동안 연구해 왔죠.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 무선 디지털 브릿지라는 걸 개발했어요. 무선 신호, 무선으로 전기 자극을 줄 수가 있거든요. 무선 디지털 브릿지를 개발해서 계속 그걸 지금도 실험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자극이 뇌를, 척수를 살려낸다. 일시적으로 살리는 게 아니라 신경 전체를 바꾼다. 뇌와 척수를 바꾼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재활 치료를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전기 자극을 한 게 아니에요. 사고가 났어요. 자전거 사고. 그래서 목이 다쳤어요. 전신 마비가 왔어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근데 계속 운동을 시켰어요. 운동을 했더니 6개월 동안 이렇게 됐고, 12개월, 22개월, 42개월 만에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무슨 뜻이냐? 다리 운동.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다리 운동을 하면은 뇌세포 신경 재생, 아니, 그러니까 신경 재생이 아니고 신경 줄기 세포가 훨씬 활발하게 만들어진다. 신경줄기 세포가 뇌척수, 척수 액을 따라서 사방에 퍼지잖아요. 어디서 만들어요? 뇌실에서 만들잖아요. 하루에 몇 개씩 만들어요? 4만 개씩.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더 많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운동을 안 하면 적게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다리 운동이 중요한데,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재활 치료를 했더니 그렇게 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척수와 뇌 치료는 운동도 필요하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뇌줄기세포가 잘 형성이 되게 하는 거, 활성화되게 하는 거, 매일 4만 개 이상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어, 정기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손상된 세포들이 다시 재생될 수 있게 하는 거. 세 가지. 줄기세포 운동, 그 다음에 정기적인 자극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한 방법을 우리가 알았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감각은 척수를 거쳐서 뇌줄기로 와요. 그럼 뇌줄기에는 또 얼굴과 목의 신호가 같이 들어와서 그게 다 어디로 가냐면 대뇌로 먼저 간다는 거예요. 대뇌로 먼저 갔다가 대뇌 각경으로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그게 간뇌, 간뇌 여기서 말하는 간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해마와 편도체예요. 해마, 편도체 이쪽으로 가서 거기서 기억과 감정을 만나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대뇌로 간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1차로 대뇌로 어떤 신호가 어떻게 올라가는가, 척수에서 올라간다. 자, 그래서 우선 감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묵상을 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래서 그 다음에 감각은 척수와 뇌줄기에서 무의식적 정보 처리를 한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지만은 스스로 다 생명 활동을 한다. 누가? 세포의 능력이 대단하다. 그래서 척수와 뇌줄기에 있는 세포가 건강한 것이 1차 치료방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음, 1차적으로 얇은 엑스기에, 를 통해서 대뇌를 보내고, 또 소뇌를 거쳐서 대뇌를 보내고, 또 시상을 거쳐서 대뇌를 보내고, 상구, 피지를 거쳐서 대뇌를 보낸다. 최종적으로 전부 다 대뇌로 보낸다. 대뇌에서 1차 감각 영역에서 우선 해석한다. 그까지가 오늘까지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럼 앞으로는 이게 연합 영역에서 연합하고 각 모든 신호를 다 합쳐서 그래야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죠. 그걸 증폭한다. 그것을 다시 간뇌로 보낸다. 간뇌에서 기억과 감정을 옛날 기억과 옛날 감정을 인출하고 거기에 새로운 기억으로 생성을 하고 저장하고 대뇌로 보낸다. 그럼 대뇌에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해석해서 판단하고 예측해서 명령을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뭐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생각 못하는 게 뭐냐? 우리가 정신적인 치료나 뇌 치료, 또 근본적인 치료 이런 걸 생각할 때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어디냐? 감각이라는 거. 그래서 감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감각을 잘 살리는 것에 대해서 늘 신경을 써야 된다. 감각은 의식의 원재료이다. 자, 오늘까지 공부한 거 잘 숙지하시고, 내년에 이제 대뇌의 마지막 부분, 그 다음에 세포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약초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공부를 마칠 텐데, 공부해야 하는 시간 항상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제가 2월까지 강좌하고 3월 실습 끝내고 여러분하고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이 내년 최소한 내년 2월까지는 확실하게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면은 이것을 이해하고 기억하는데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27일 날 연결 가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짜이치엔. 메리 크리스마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 네, 고맙습니다.